사실은 거의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광욕을 시키면서 땀을 흘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거짓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우선 파악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다운로드 수는 40만을 넘었습니다. 회원 가입 전환율은 88%로 25만 명 이상의 엄마들이 저희 베베리아에 와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내가 혁신하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람도 베트남 사람으로 착각하는 베트남 최초 지역 기반 맘 커뮤니티 베이스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베베리아의 이노아입니다. 올해로 16년 됐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 대비해서 좀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어떤 해석하는 방향이나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과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대하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 그리고 노하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초반 도이모의 정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큰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진출이 되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오면서 이제 베트남 정부도 많은 노하우, 규정에 관련된 노하우, 그다음에 법률 개정에 관련된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면서 좀 행정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할 부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의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IT 개발업을 쭉 10년 가까이 해오다가 나도 나만의 플랫폼, 나만의 서비스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사례조사와 베트남의 시장 환경 등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유사한 서비스를 베트남에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선택한 건 엄마와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그 서포트한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유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한국의 성공 사례, 베트남의 시장 상황보다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지금 베베리아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광욕을 시키면서 땀을 흘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지인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정보의, 육아에 관련된 정보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유아동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우선 파악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은 베트남에서 내가 혁신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초기에 베베리아가 고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했었던 가치는 비슷한 나이의 또래의 아이를 육아하는 엄마들끼리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크게 생각했던 가치고요. 지금은 엄마들이 소통하는 내용 중에 정확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정보의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어떤 디맨드가 있는지 이것들을 커머스하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까지가 현재 고객과 저희 그 프로바이더의 가치입니다. 베베리아를 처음에 이제 가입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아무런 가입 절차 없이 앱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글을 쓴다든지 채팅에 참여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가입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 그리고 엄마의 연령, 아기의 연령 해서 이 세 개의 그룹 챗에
자동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후에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되면 저희가 3개의 그룹챗에 참여를 하다 보니 전체 활성된 계정의 수는 거의 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NLP 모듈을 활용을 해서 명사를 추출해내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엄마들이 채팅에서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한 번 더 저희가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엄마들이 베베리아에 가입하게 되면 그 엄마의 연령, 그다음에 아기의 개월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잘 정제된 정보를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커머스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은 사실 채팅에서의 어떤 추천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채팅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추천은 저희가 뭐 배너라든지 피드라든지 피드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 쪽에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머스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거는 그 집단들에서 선호하고 그다음에 재구매가 높은 쪽에 모듈이 작동이 돼서 추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베트남에는 크게 메이저 3대 호라이즌 커머스 플랫폼이 이제 쇼피, 티키, 라자다라는 3개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3개의 플랫폼에서 상위권에 있는 셀러들의 60%는 저희가 이미 저희 쪽 셀러 센터에 가입을 해서 이제 상품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요.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품을 이제 베트남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베베리아뿐만 아니라 티키, 쇼피, 라자다 이 총 4개의 플랫폼에서 좀 리스크 없게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쪽은 생활용품, 이제 그 중에서도 스킨케어에 관련된 것들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면 하얗고 피부가 좋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그리고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유아동 제품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 계열, 영국 계열의 대기업들 제품들로 조금 한정되어 있는 편이어서 이제 한국 제품들이 베트남으로 수입이 되어서 베베리아뿐만 아니라 메이저 쇼핑몰들에 입점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습용 유아 교구입니다. 유아용 교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요즘에 그 유아 교구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후기를 요청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부분이 교육에 관련된 교구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입점 업체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입점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굳이 이 2개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상품을 유통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현재 베트남에서 상황이 어떤지 가격대라든지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뭐 판매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요. 저희한테 많이 문의 주시면 또 이제 저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아동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류를 제외한 전 상품이 이제 사전 등록을 해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입점 확정이 되면 샘플을 베트남으로 보내주시고 그 샘플을 검사기관에 테스트 후에 수입 허가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본 물량이 이제 한국에서 수출이 돼서 이제 베트남에서 수입 통관이 되게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지만 분명히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MOQ를 크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품이라든지 경쟁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량을 제한을 드리고 그 상품을 베트남까지 도착만 시켜주시면 저희는 저희 창고에 입고를 하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이제 정산을 하는 프로세스는 저희가 이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베리아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엄마들 150여 명하고 현재 그동안 베베리아 앱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찍고
그들의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고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엔 인플루언서들이 그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엄마들한테 상품을 소개해야만 빠른 속도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루언서 엄마들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 엄마들 채널을 통해서 최소 30만 뷰 이상이 되게끔 이제 리뷰가 될 것이고요. 특히 현재 임산부 엄마와 12개월 미만의 엄마가 전체 사용자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되는 이제 촉진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알레시오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베이비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독점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비페이스는 25주차 이상 되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모습이 어떨지 예측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이미지 센싱 평가를 해주는 그 엔진들에서도 뭐 95%, 98% 이상의 매칭률을 보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인데요. 이게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엄마들이 처음에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상품의 구입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내륙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상품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안 좋은 경험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실제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설득하는데 시간이 6개월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그 뒤에 엄마들의 리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전환율이 높아졌고 베트남이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고 그다음에 젊은 지금 초산이 24세인데 워낙 메신저도 많이 쓰고 SNS도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바이럴이 빠르게 일어나서 지금 처음 6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그 뒤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로서의 신뢰는 많이 확고하게 다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 목표하는 것들은 커머스 베베리아 스토어를 통해서 혹은 베베리아가 쇼피나 티키나 라자다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들의 신뢰까지 이어지는 게 저희의 이 다음 목표고요. 유아동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소모품들이 많아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고민하지 않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정기 구독형으로 갈 수 있는 상품의 수준의 신뢰까지 올리는 게 그 다음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육아맘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그 부분은 상품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배송에 관련된 부분들, 결제에 관련된 부분들 우선 이 부분을 혁신을 해서 저희가 1등 플랫폼을 확고하게 다지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PB 상품을 제공을 한다라기보다는 PB 상품을 저희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들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베리아의 경쟁사는 크게 메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즉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마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그룹들이 잘 크게 그냥 둡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들어요. 커뮤니티에 엄마들이 원하는 것들, 정보들, 피드백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리고 그들은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커뮤니티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형식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도 다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베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태그를 통해서 어떤
Q&A를 하면 즉각적으로 대답해주는 서비스라든지 베베리아 할인 카드 총 70개가 넘는 베트남의 브랜드들과 협력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그룹 챗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해주는 데 초점이 잡혔다고 하면 그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빨리 상품을 팔자라고 해서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무너뜨렸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후발주자라서 다운로드는 가장 적지만 MAU, DAU 같은 유저 활동 액티비티는 5배 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5년 후 베베리아의 모습은 한국의 100개 이상의 브랜드의 베트남 수권을 보유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저희가 커머스로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베트남 자체 생산이나 이런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고요. 생활, 가전, 그리고 화장품까지 카테고리를 넓혀가면서 저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커머스 서비스들을 베트남 사용자들에게도 제공하는 게 5년 후의 목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